예적금만 1단계 하다가 갑자기 4단계 주식을 한다. 안 돼요.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 안전하게 손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손실 없이 내 자산을 조금 예적금보다 빠른 속도로 굴리려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ISA 계좌 막 만들어서 해야겠다. 이것도 물론 좋고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런 순서대로 밟아가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머니하입니다. 저희 안지향 카페에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댓글로 한 줄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연 읽기 전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하게 손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손실 없이 내 자산을 조금 예적금보다 빠른 속도로 굴리려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혹은 뭐 유튜브나 뭐 SNS에서 투자해가지고 이만큼 벌었다 이런 분들도 물론 이제 실력도 좋으시고 저보다 잘하시고 하시겠지만 제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ISA를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유유 이거예요. 아이디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네이버 카페에 적금러 등급으로 이제 새싹 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머니하이 유튜브 영상 쭉 보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좌도 있고 관심도 있고 이런 분들인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라는 전제 하에 이제 사연을 읽어보면 곧 40이 되는 나이인데 이제서야 ISA랑 연금저축을 개설했네요. 1년 전쯤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돼서 주식이란 걸 처음 알아보게 됐는데 개념과 원리 등등 아직은 복잡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질러보자는 생각으로 7개월 전에 당시 저평가되어 있는 알만한 유명한 대형 주식을 냅다 20주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800만 원 상당 샀습니다. 근데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다가 최근에 ISA를 알게 됐어요. 이때 아차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ISA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본론입니다. 7개월 전 산 대형 주식이 지금은 150만 원 마이너스인데요. 웃으면 안 되는 일이죠. 반도체 관련 주식이라 지금은 밑바닥이지만 그래도 2, 3년 정도 지나면 오를 거라고 믿고 있어요. ISA에 똑같이 넣고 싶은데 이미 일반 주식 계좌에 700만 원 넣었던지라 별개로 ISA에 또 사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 주식 계좌에 있는 걸 매도하고 ISA에 갈아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셨어요. 단순히 그냥 ISA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일반 계좌에 있던 거는 매도하고 ISA 계좌에 넣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손실 이런 거 싫다 하면은 계좌 냅두고 새로 ISA 계좌에 매수를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단순한 답변을 드릴 거였으면 그냥 댓글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죠. 안전지향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하거나 ETF를 매수하거나 어떤 뭔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증권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요. 시간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공무원이 되면은 1년 정도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단점이 있다. 근데 공무원이 되면 대신에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장점, 단점이 있어서 나는 공무원 시험이라는 곳에 시간 투자를 해야겠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장점, 단점이 전혀 없죠. 그냥 이제 대형 주식이라서 유명하고 알만해서 그래서 냅다 샀습니다. 장점이 뭔가요? 몰라요. 반도체 주식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단점이 뭔가요? 몰라요. 그냥 지금 떨어졌다는 거밖에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거는 대형 주식이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알고 있다, 모른다, 유명하다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데 그거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오를 이유는 뭐고 내릴 이유는 뭐다. 이거를 알아두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투자를 했을 때 채권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린다. 미국 주식은 언제 좋았고 언제는 안 좋았다. 근데 이제 단점은 닷컴 버블이나 이럴 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됐었다.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안전지향적인 투자의 첫 번째예요. 이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면은 조회수가 잘 나온 얘기들이 있어요. ISA 계좌 얘기를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세금 혜택이 있다든지 이자율 혜택이 있다든지 아마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영상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통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가적인 거예요. 개념 설명을 하자면 통장은 그냥 담고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정부에서 조금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약간의 이자율 혜택을 준다든지, 더 중요한 거는 통장에 뭘 담을까예요. 첫 번째, 어떤 주식 혹은 어떤 투자를 하는지, 어떤 투자 자산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을 건지, 두 번째는 분산 투자나 자산 배분 같은 내가 이제 위험 자산에 얼마나 넣을 건지, 위기가 왔을 때 안전한 자산에 좀 넣을 건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선순위 3번은 본인 상황에 맞는지. 사연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분이 30대 후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여유 자금이 한 10억 원 정도 있어요. 연습으로 내가 이제 경험 삼아서 800만 원 정도 투자한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동적인 자산이 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800만 원을 다 그냥 한번 넣어버렸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선순위 1, 뭐를 넣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 2, 자산 배분 어떻게 할지, 뭐 공격적인 자산 어떻게, 안전자산 어떻게. 우선순위 3, 본인 상황이 맞는지. 아무리 좋아도 내 상황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 다음 3번은 제가 유튜브에서 맨날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투자는 미국 주식에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뭐 채권, 금 이런 것들 다 섞어가지고 주식은 떨어질 때 채권이 오르거나 혹은 뭐 주식 채권이 안 좋을 때 뭐 원자재가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한 다음에 그 안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게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예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ISA 계좌에도 포트폴리오 넣고 연금 계좌에도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넣고 본인 상황에 맞게 요즘 경제 상황은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 정도 해야겠다. 비중을 이렇게 하고 이게 정리가 됐단 얘기예요. 다 끝났어. 이제는 딱 틀이 맞춰졌어. 이 정도까지 하시는 게 3번이었어요.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4번부터는 이제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주식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채널에서 주식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냥 반도체 주식, 그냥 애플, 구글 이런 거 투자하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은 안전지향적인 투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이런 뭐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배당 주식을 좀 사겠다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들었을 때 유명한 주식 사는 것보다는 배당 주식을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하방이 조금 더 막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이제 골라가지고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전지향적인 투자일 거예요. 그런 게 이제 4번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안전지향적으로 하는 거.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배당이 유리하다더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게 유리하다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유명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좀 더 괜찮은 거 골라서 투자하는 거. 제가 이제 얘기하는 저평가 우량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5번은 뭐냐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투자를 하면은 멘탈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번도 투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1억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한 30% 됐어. 3천만 원 날아갔어. 4천만 원 날아갔어. 그럼 버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잘 골랐다 그래도. 그럼 왜냐면 자전거를 안 타봤으니까 조금만 밟아도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적은 돈으로만 경험을 쌓고 뭐 투자법도 좀 갈고 닦아서 본인한테 맞게 만들고 이랬으면 큰 돈을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이제 5번째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좀 더 한 단계를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예적금만 1단계 하다가 갑자기 4단계 주식을 한다. 안 돼요.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냥 이제 SNS에서 뭐 이렇게 투자하니까 뭐 한 달 만에 뭐 수익이 엄청 났더라. 이건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투자법도 있어야 되고 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산업이나 이런 것도 공부도 해야 되고 버티는 그런 경험도 쌓여야 되고 이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저위험 상품 하면서 뭐 채권 움직임, 금리 움직임 이런 것도 배워두고 내가 ETF 매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두고 3단계 포트폴리오 투자할 때 내가 수익을 보려면 좀 긴 기간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경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좀 기다려야지 수익이 나는 거구나. 투자를 했을 때 인내력도 좀 있으니까 주식을 골랐을 때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초, 중, 고 넘어오는 것처럼 1, 2, 3, 4, 5 이렇게 넘어와야지. 내가 주식시장에 돈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계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10년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제가 뭐 처음에 투자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800만 원 날려먹고 막 월급 막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투자했다가 뭐 한 막 70만 원 날려먹고 이런 적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생이나 어머니한테 알려드릴 때는 이렇게 차곡차곡 알려드리는 게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3가지 얘기했는데 좀 길었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냥 지금 당장 ISA 계좌 막 만들어서 해야겠다. 이것도 물론 좋고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런 순서대로 밟아가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